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목요일 저녁을 저희가 좀 기다리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농협 가락동판장의 이경철 부사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 부사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날이 참 추워졌어요. 바람이 네. 참 차가운데 어떻게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더욱더 추위를 좀 잘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야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락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두터워졌고요. 네.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매 시작하기 전에 마시는 따끈한 차 한 잔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분들이 감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끈한 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에게 전해주실 따끈따끈한 소식도 좀 있으시다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추운 몸을 확 풀어드리고 화한 생강차처럼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요. 네. 통계청이 내년산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올 연말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 발표를 4월에 했었잖아요. 네, 올해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 내용을 올 연말에 발표한다면 좀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수급 정책을 발빠르게 마련하기 위한 위함인데요. 가락동 365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올해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마늘, 양파가 가격이 폭락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네네. 뒤늦은 정부 대처로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곤 했습니다. 네, 이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말 발표는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네, 통계청은 내년산 마늘 양파 재배 면적에 대해서 올 11월 초에 1차 조사를 한 후에 12월 말에 결과를 발표해 실효성 있는 수급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무와 단감 그리고 오이막고추입니다. 자, 10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과일 1,552톤, 과일과채 699톤, 일반 채소 4,903톤 반입됐습니다. 총 7,155톤 반입이 됐고요. 자,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죠. 어제보다 2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배추는 710.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13.5톤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3.1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30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2,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14,911원이었는데요. 오늘 하락 흐름 나타냈죠. 등락가 보시면 1,581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13,330원이 되겠습니다. 네, 취나물입니다. 4.3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0.2톤 정도 납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5,680원입니다. 최고가 26,500원, 최저가는 24,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25,000원대 시세인데요. 어제는 22,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3,353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추도 보시죠. 61.43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67.7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2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 평균가 44,115원, 최고가는 54,6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오늘 44,115원입니다. 어제는 46,251원에 낙찰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2,136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9월 18일 가격 올해 53,843원으로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올해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9월 28일 때 지난해 세가 높게 형성이 되는 기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접어들면서 올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시기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세 차이가 좀 벌어졌고요. 오늘도 44,115원 오늘 평균가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논산시 최고가 5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평균가는 익산시가 39,233원에 거래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네, 표고버섯입니다. 22.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24.26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1.7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네, 생표고버섯 16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5168원입니다. 최고가 208,000원, 최저가는 128,000원에 거래됐네요. 자, 어제 188,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15만 원대까지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38,652원이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지난해 9월 28일 때 18만 원대까지 시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173,947원입니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 28일 전까지만 해도 이 시세가 가장 높은,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지난해 시세가 다시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10월 7일 이후부터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세 15만 원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26만 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괴산군이 가장 높습니다. 124,08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볼 품목 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 반입량입니다. 619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48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13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961원입니다. 최고가 19,700원, 최저가는 18,5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22,222원, 오늘 18,000원대까지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죠. 3,261원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8일부터 10월 초반 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세가 높았었는데요. 10월 2일 때 반짝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7일 땐 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는 구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 기점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무는 홍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1,040원이고요. 평균가는 횡성군입니다. 18,7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무 도매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1,200원입니다. 어제 18,8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2,4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 흐름입니다. 서울이 22,000원, 부산 21,000원, 대구 22,000원, 그리고 광주, 대전, 21,000원, 2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12,067원이네요. 9,13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평년과도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네요. 1,467원 더 오르면서 오늘 가격 2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옆에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하청과 이종진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니, 경매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예? 뭐 좀 게을러가지고 아니, 그럼 뭐 찾다 오셨다면서요? 예. 물을 좀 찾다가 지금 오늘 그 좋은 모들이 아직 반입이 안 돼가지고 좀 고르다가 지금 못 고르고 왔어요, 그냥. 예. 경매사님 기다리다가 제가 목이 빠질 뻔했습니다. 네. 오늘 경매사님과 함께 이제 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경매사님, 이제 11월부터죠. 우리 김장철 맞이하면서 정말 무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좀 이맘때가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좀 우리 경매 분위기부터 좀 먼저 짚어주세요. 네. 네, 저 주초에는 이제 물건들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어제까지는 좀 활발했었는데 네. 오늘 그 주초부터 어제까지 시세가 좋아 놓으니까 지방에 갈 물건들까지 가락시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은 조금 매기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요? 근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어제까지는 상당히 활발했어요. 네. 왜 이렇게 경매사님 방송 나오는 날 갑자기 구매력이 좀 떨어졌을까요?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이죠. 약간 주춤이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한 이제 보름 정도 남아 있어요. 이제 배추 또 함께 무 역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장하면서 많이 찾는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채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밥상에 또 무가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 경매사님 밥상에는 지금 어떤 무로 활용한 어떤 김치들이 있어요? 깍두기도 있고 뭐 깍두기. 예. 늘 말씀드렸듯이 무생채도 먹고 있고 그래서. 네, 네. 늘 무와 함께 하시는데 자, 전반적으로 오늘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쭉 뭐 경매장을 둘러본 결과 오늘은 이제 무 말고도 콩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오늘 고추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33,300박스 정도 들어와가지고요. 차량으로 한 60대분 정도 됩니다. 예, 지난주에 좀 물량이 그 오락가락 해가지고 많았다 적었다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지난주보다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한 70대분까지 돌았었고 오늘 이번 주에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한 60대분 정도, 한 10대분 정도 줄은 거죠. 네, 지난주보다는 양이 좀 이제 소폭 감소를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 산지 강원도 평창이나 홍천 지역 무들이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물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지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 무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타 지역들이 좀 물량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지금 뭐 최근에 사실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풍 영향으로 좀 작황 상태에 고스란히 좀 영향을 다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무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도 좀 윗직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를 좀 덜 입은 상태인데 그 전라도 이남,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어요. 전라도도 좀 피해를 입은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좀 작황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가장 걱정됐던 게 사실 이제 이 작황이 가장 문제가 되면서 이제 시세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에 만날 수 있는 무 양이 좀 현재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오늘 가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경락가는 어느 정도 형성했을까요? 어제까지는 경락가가 어제 거의 뭐 정점을 찍었고요. 어제 한 23,000원까지 23,000원대까지 올랐고 평균 한 21,000원대까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이 느는 바람에 상품가 기준 한 19,000원대, 평균 한 1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3,000원까지 어제는 찍었단 말이죠? 23,500원까지 찍었습니다. 23,500원. 이게 지금 한 어느 정도 중량에는 어느 정도예요? 20kg 기준. 20kg 기준으로 지금 23,500원 어제 이제 최고가를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격이 좀 소폭 하락을 했어요. 네, 물량에 대한 뭐 영향도 받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원인을 이제 가장 크게 어떤 부분을 꼽고 계신 거예요? 아무래도 시세가 갑자기 또 오르니까 그 소비처에서 많이들 안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재고가 좀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도 늘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중도면 매기가 조금 떨어진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시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아요, 경매사님. 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코앞에 한 보름 이후에는 뭐 장마철 맞이해서 이제 무가 가장 또 바빠지는 시기가 되는데 연중 흐름을 봤을 때 무의 시세가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연중으로 봐서 어저께가 제일 좋았어요. 어제 23,500원? 예. 네. 근데 앞으로 전망 괜찮은 편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들어올 물량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장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무가 뒤에 따라붙어야 되는데 지금 따라붙을 무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사실. 예. 지금 사실 이제 반입량이 좀 막 늘어나면서 좀 수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작황 상태가 너무 안 좋고요. 이 역시 다 태풍의 영향을 고스란히 좀 무가 받은 거죠? 네, 그렇죠. 태풍을 뭐 유례 없이 태풍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이 경매사님, 이제 사실 무와 배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비자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물가 걱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름을 앓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무 역시도 사실 11월 이후에 가격이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뭐큰 무리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뭐 가격은 좀 오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태까지 그 농민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 시세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피해도 많이 보시고 상당히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나마 가격이 좀 오를 때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제는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이해하고 무의 가격을 좀 제대로 주고 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의 품질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경매사님이 무를 찾다가 아직 반입되기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못 찾으셨다면서요. 예. 예, 어저께 들어온 무 중에 제일 좋은 무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네. 오늘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못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는 무 품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좀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홍천 지역 무들이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무들은 그 작황이 좋은 상태라서 그 큰 하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 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선별이 안 된 상태로 온 무들이 좀 있죠. 그리고 홍천 지역 무 중에서 약간 좀 껍질이 변색된 먹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껍질 먹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발생한 게 있는데 그거 빼면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네. 방송 전에 제가 이제 무를 준비를 안 해오셔서 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어느 정도 굵기가 좋냐 했더니 우리 경매사님 알통 정도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그 정도면 되겠어요? 이게 한 그 2등품 되죠, 2등품. 이게 2등품이에요. 네. 2등품. 저 정도 알통은 돼야지 그래도 무가 제 시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좀 좋은 무 좀 빨리빨리 골라서 좀 올라주시기 바라고요.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중도매인들의 무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홍천 지역 무들이 다음 주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물량이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도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좀 비싸진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구매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 거래처 이렇게 홍보하고 팔고 있으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네, 뭐 구매력은 지금 뭐 무리 없이 중도매인들이 좀 사겠다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산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무가 정말 또 시름을 많이 앓았어요. 가격대가 많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산지에 계신 분들이 또 15일 후 11월에 있을 또 장마철 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좀 김장철입니다. 네, 장마철 김장철, 네, 김장철 맞이해서 좀 어떤 좀 도움되는 시세 도움되는 이야기 좀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차차 나아지겠지만 이제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는 그 선별이 좀 안 된 무들 좀 아직 덜 자란 무나 아니면 기형이 심한 무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선별 잘 안 하시고 담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그런 거는 어저께 같은 경우도 7, 8천 원대 시세에 머물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오더라도 제 시세를 받을 수 없고 그 좀 이름값도 좀 못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좋은 무 보내셨을 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무들 다 이제 빼시고 좋은 무들로만 선별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과감하게 좀 안 좋은 거 그냥 과감하게 좀 뒤로 해 놓으시고 좀 좋은 거 위주로 올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장마 얘기를 계속하니 머릿속에서 사실 우리가 늦은 태풍 연이어 태풍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작황 상태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이 현재 지금 양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말 그대로 지금 다음 주 시세 가장 궁금해지는데 경매사님 다음 주에 좀 반입량이라든지 어떤 시세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천 지역이 지금 다음 주 초 일요일 월요일 그 정도에 마무리가 거의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을 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 무들도 태풍 피해를 많이 있고 전라도 지역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올 무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일부 뭐 그 저장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처 대형 거래처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을 좀 알고 있어요.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하려는 그런 상태거든요. 미리 구매를 비싸게 주거나 구매를 할 상태라서 지금 다음 주도 그냥 뭐 전망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매력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시세 상승의 여지도 좀 있을까요?
뭐 시세는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뭐 다음 주 역시 또 무에 대한 시세는 또 상승의 또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무를 좀 준비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아까 좀 선별 잘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중급 정도 되는 그 무의 크기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크기요? 네, 교무사님. 네, 요 정도, 요 정도 크기 되는 무 위주로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가락동에서 무 가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잘 받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제 팔뚝으로는 중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키워야겠습니다. 네. 자, 가락동의 무 경매 상황 전해 듣고 왔고요. 자, 부사장님,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최근 일주일간 그 무 반입량이 일평균 538톤입니다. 네. 지난해 동기간에 629톤이었으니까요. 현재 약 14% 정도 감소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그 출하 면적이 일부 감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출하 물량이 지금 막바지로 있어서 물량이 좀 다소 감소해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 일주간 그 상품 20kg 기준으로 18,715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간 12,892원에 비해서 약 45%가 좀 상승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무의 품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금년 그 단모작 무의 경우는 생육이 좋지 않았던 반면에 현재 출하되고 있는 그 이기작 재배 무는 생육이 좋아서 품질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소비는 좀 어떨까요? 좀 좋을까요? 어떨까요? 예, 네. 10월은 연중 그 무 소비가 좀 부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하 물량 대비 수요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소비는 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네. 있고요. 그러나 그 가을무는 우리가 그 인삼보다 좋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무의 그 아삭한 맛도 좋지만 사과보다도 비타민 C가 10배가량 많고 각종 미네랄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사 드시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인 그 가을물을 많이 드시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시기에 저는 이제 소고기 묵국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먹는 걸 너무 네. 좋아하는데 인삼보다 좋다는 이 무 활용하셔서 오늘 저녁에 좀 묵국 끓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월 하순 무 반입량과 시세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준고랭지의 그 이기작 무 출하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 경북, 충청권 등 가을 무의 그 출하 교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현재보다는 증가하겠으나 전년보다는 약 6%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로서는 10월 중순보다는 다소 하락하지만 10월 평년 가격인 1042원보다 높은 12,000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집중 분석으로 무를 살펴봤고요. 사실 목요일마다 이제 이경철 부사장님이 나와주시는데 이경철 부사장님만큼 그냥 목요일이 되면 저희가 기다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코너죠? 맛있는 한 끼 네,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소개해 주실지 이인정 요리연구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맛있는 한 끼 알려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은 가을무를 이용해서 무떡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해요. 무떡이요. 무떡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러게요. 좀 단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인데 이 메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무 하면은 보통 탕이나 찌개 정도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무생채 무쳐 먹고. 그렇죠.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를 가지고 건강한 간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니 진짜 정말 생소해요. 무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건 무생채, 뭐 무나물 그렇죠, 이런 뭐. 종류인데 네. 떡이라니까 정말 생소합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네, 재료도 간단한데요. 무 200g,
그다음 찹쌀가루 4큰술, 밀가루 5큰술, 설탕 2분의 1 작은술, 소금 3분의 1 작은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재료는 일단은 간단한 것 같고요. 자, 만드는 법을 좀 소개를 이어서 해주시죠. 네네,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물을 강판에 갈아주신 다음에요. 무에서 나오는 무즙을 버리고 무 자체하고 찹쌀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을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달구어진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지져주시면 무떡이 완성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좀 간단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좀 만들 때 네네.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만들 때 좀 주의할 사항은 그냥 좀 탈수가 있으니까 불 조절, 중약불로 해서 은근하게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지금 집에 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가서 한번 무떡 네, 만들어도 오늘 한번 되겠네요. 만들어보시면 제가 될것 먼저 같습니다. 만들어보고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이어집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228.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65.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7.58톤 감소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7,808원에 거래됐고요. 초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7,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올랐네요. 어제보다 32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14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만 원 넘는 24,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가격 17,400원대, 오늘은 17,8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225.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99.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6.35톤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9,35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9,600원대, 오늘은 9,3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304원 가격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14일까지는 소폭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14일 가격 보시면 11,248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9,351원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220.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4.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홍로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21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4,000원대, 오늘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18,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6,78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제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4,000원, 평균가 21,182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화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4.83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6.3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2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39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5,000원, 최저가 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지금 비슷한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56원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7,000원, 평균가 4,10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감입니다. 감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3.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20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5,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22,000원대로 어제보다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어제보다 3,0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7일에 형성됐던 가격 24,113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지난주 가격 보시면 17,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로 다시 상승 흐름 회복했고요. 오늘 가격 22,202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1,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함안군이 26,000원, 그리고 창원시가 21,000원, 청도군과 영천시가 1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는 함안군이 가장 높았네요. 18,002원에 거래가 됐고요. 진주시가 16,000원대, 그리고 청도군, 창원시가 13,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감 약시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41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5,000원대, 오늘은 18,000원대로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2,620원 상승했네요.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6,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장 높은 가격대 9월 18일에 19,000원대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다가 지금 10월 이후에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8,41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16,498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보겠습니다. 오늘 1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5.2톤 반입됐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습니다. 2.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감 송본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3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와 오늘 모두 23,000원대 평균가 기록했는데요.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4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역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9월 18일 가격대가 7만 원이 넘는 가격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3일 가격이 47,864원으로 지금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말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9월 28일 반짝 지난해 가격도 높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올해가 조금 소폭이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23,531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2518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함안군은 19,093원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21,135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만 원에 거래됐고요. 이후에 함안군과 창원시가 3만 원대 가격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역시 진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21,135원에 거래됐고요. 창원시가 2만 원대, 그리고 함안군, 창녕군이 모두 19,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단감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뭐 반입량 상황도 알아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예, 단감 그 반입량 시세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그 일주일간의 단감 그 일평균 반입량은 179톤입니다. 지난해 그 226톤과 비교하면은 약 21%가 지금 감소한 물량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한창 출하 중인 송본 그 품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 일주간의 그 10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24,358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간 23,169원과 비교하면 약 5%가 상승한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반입 물량은 지금 21% 감소를 했는데 시세는 지금 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올해는 그 유례 없던 그 잇따른 그 태풍과 그 일기로 인해 가지고 네. 과수 농가들의 그 피해가 아주 막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세 차례의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외간이 그 송산된 과일 발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면서도 전체적인 그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했어도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본 농가들의 추락한 감을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놓고도 그렇게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란 생각이 네, 그런 것 드는데요.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선별할 때 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예, 올해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다음에 잎이 떨어지고 또 상처과의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또 잦은 비로 인해서 당도가 좀 하락되어 있고 그다음에 꼭지가 그 비틀린 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분들께서는 선별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네. 힘든 와중에서도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 최대한 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락동 경매사들과 함께 최대한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힘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후 소비 전망은 좀 어떨까요? 예, 그 단감의 그 송본 품종은 이번 주로 인해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겠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부유 품종이 그 출하 물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단감하면 이제 부유이기 때문에 소비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월 하순 반입과 시세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예, 그 부유 품종의 그 본격적인 출하로 인해서 10월 초순보다는 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네. 시세 역시 부유 품종의 그 물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작년보다는 한 10% 하락한 22,000원 정도의 그 수준으로 가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동네를 산책을 하다 보면 감나무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감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감이 정말 제철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철 감 많이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채소 코너 계속됩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오이맛 고추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네, 생고추 154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상황도 보죠. 138.5톤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15.37톤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오이맛 고추 3.6kg 상품 기준 평균가 18,000원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15,855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시세 더 올랐죠. 2,145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오이맛 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10월 11일 가격이 가장 높았네요. 18,500원을 형성을 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죠. 한 3,500원 떨어지면서 10월 12일 가격은 또 1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어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은 1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높았었고요. 보시면 9월 18일 때 가장 높았던 가격 한 21,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6,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10월 접어들면서 올해 세가 더 상승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10월 7일 가격 26,311원이죠. 지난해보다 올해 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시세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45,000원, 평균가는 35,47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무에 이어서 오이맛 고추 소식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릴 텐데 우리 경매사님 바로 옆에 자리하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이맛 고추 및 고추를 경매하고 있는 배석환입니다. 네, 경매사님. 방송 전에는 그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시다가 또 큐 딱 들어가니까 얌전해지셨어요. 네네, 원래 좀 얌전한 성격입니다. 네,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방금 전에요? 누나. 네. 저를 자꾸 누나라고 하십니다. 네,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 경매사님. 고추를 먹으면 이렇게 좀 동안이 되나요? 아, 네네. 고추에 비타민 C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먹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필히 먹어야겠습니다. 예, 많이 네, 드십시오. 네, 네. 주실 거죠 오늘?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이맛고추는요 말 그대로요 그 아삭한 식감 때문일까요? 또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또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참 좋잖아요 고추가. 그래서 많이들 찾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 오늘은 좀 어땠어요? 전주 초까지는 반입 물량이 적어서 고단가로 형성돼서 뭐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도 형성이 됐는데 전주 중반 이후로 이제 반입량이 안정세로 들어서면서 전주 중반 이후로는 3만 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매 분위기 역시도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예,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누가 경매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산지 농산물이 좋아서 값이 잘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죠. 네. 자, 말 그대로 좀 오이맛고추는요. 제가 방송 전에 살짝 먼저 봤거든요. 와, 정말 좋은 고추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전반적으로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어느 정도 양이 좀 들어왔을까요? 전주 대비해서 한 1톤 정도 늘은 한 오늘 9톤 정도 시장 저희한테는 오이맛고추가 반입됐습니다. 네. 네. 지난주보다 좀 양이 어떻게 좀 늘어난 거예요? 예, 살짝 늘었습니다.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동기간 대비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차이를 보일까요? 물량 차이는 약간 있고요. 시세는 전년도가 2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3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세는 전년도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네, 시세 역시도 좋고 뭐 지난주 대비 이제 양이 한 1톤 정도 좀 늘어난 상황인데 그에 따라 지금 뭐 먼저 경락가를 좀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꼭 짚어볼게요. 지금 10kg 기준인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한 5만 원까지 갔던 오이맛고추가 오늘 경락가가 정확히 3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형성됐습니다. 네. 최고가 받은 가격에는 어디까지 올랐을까요? 오늘 오이맛고추는요? 저희 지금 공주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주축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3만 8천 원까지 경매가 됐습니다. 38,000원? 오, 공주 지역의 어떤 오이맛고추는 좀 특징이 남다를까요? 봄, 가을에 주력으로 나오는 산지기도 하고요. 이제 여름과 겨울 교체 산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나오는 고품질의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 산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번 주는 뭐 한 5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산지에서는 또 실망들도 많이 하시는 산지들의 좀 농민들이 계실 거예요. 네. 가장 큰 원인이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견매사님? 네, 아무래도 제일 큰 원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입량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전주까지는 원래 나와야 할 물량이 이제 산지에서 낙화나 이렇게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양이 없어서 기본 물량이 반입 물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가격이 고단가로 형성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저번 주 중반 이후로는 재 물량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시세도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 네, 물량이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연중 흐름으로 봤을 때 양이 가장 많을 때 그 시기가 오이맛고추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 가을 시기에 가을? 산지가 교체되면서 또 같이 혼합되는 시기라서 혼입되는 시기라서 그 시기에 물량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체 시기에 그때 좀 폭발적으로 좀 반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오이맛고추는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참 슬쩍 먼저 봤잖아요. 네, 좋은 품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야 이거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네, 와 이거 일단 오이맛고추죠? 네, 오이맛고추입니다. 지금 야, 뭐 진짜 커요. 쭉쭉 뻗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렇게 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따주신 것들이 이제 또 네. 상품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 정도. 예. 잘라보시기만 해도 아마 아삭한 식감이 느껴질 정도로 부러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도 같아요.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이제 기온이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네. 고추들이 이제 짧아지는 좀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꼭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검은 띠를 두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 띠요? 예, 이렇게 하면 몸통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꼭지 부분에 이렇게 검은 띠를 두르다 보면 이것도 이제 중매인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세 차이가 조금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런 띠 문제되는 부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관리 부분인데 이게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이제 병충해 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띠가 두르는 부분이 좀 끝에 생기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뭐 앞서 우리가 좀 살펴봤듯이 오이맛고추는 오늘 좀 좋은 품질의 지금 고추의 상태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이제 검은 띠 정도인데 그 양이 많은 건 아니죠? 일부 이제 조금 이제 관리를 놓치신 분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반입되는 상품들은 품질이 우수한 편으로 이렇게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그냥 딱 소리 나면서 지금 그걸 딱 쪼개는 순간 그 오이맛고추 향이 싹 올라오면서
이거 그냥 장 딱 찍어가지고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예, 물 말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은 누구처럼 어려진다고요? 네, 우리 이경아 리포터님처럼 예, 어려질 겁니다. 네. 더 어려지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참 품질 좋은 오이맛고추가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반적인 그 중도민들의 구매력은 지금 그래도 좋은 상황인 거죠? 네, 오이맛고추 자체가 워낙 이제 중매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고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매력 자체는 지금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지방 발주나 뭐 이제 뭐 납품들이 또 발주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거기에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발주, 뭐 지방 발주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동할 수 있다. 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오이맛고추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좀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이제 시세 부분이 가장 걱정은 되실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고단가긴 한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도 적게 나오고 고단가가 나오면 이게 좋다고 할지도 나쁘다고 할지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세가 나와주면서 양이 나와야 농가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실제로도 농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이 좀 적으면서 고단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산지 입장에서 그렇게 좀 도움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또 제시세를 받아가야만이 산지도 좋고 또 그걸 사가는 소비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가장 걱정인 게 시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지에 계신 우리 농민들에게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전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리적인 부분은 이제 농가에서 각자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유의 색택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들고 보여주세요. 네. 네. 워낙 뭐 큼직큼직 좋아요. 네. 선별을 좀 잘해주시고 앞에 지금 이맘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띠 나오는 것들이나 짧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특품과 상품을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선별하시면 아무래도 여기서 경매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사님, 일단 지금 다음 주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오이맛고추 경매 흐름이 어떻게 좀 변화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반입량에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공주 지역, 이제 강원도 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공주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가장 성수출하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즌이고 이제 경남 지역에서 물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수출화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시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폭 상승의 여지까지 있을까요? 그건 이제 뭐 그날 반입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단가 자체가 나쁜 단가는 아니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단가 유지해주는 것만 해도 사실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3만 원대. 오늘 최고가가 38,000원 나왔습니다. 38,000원. 다음 주 38,000원 기대해도 될까요? 네네. 네. 4만 원까지도 만들어. 안 나오기만 해봐요. 네. 오이맛고추 큰 거 하나 좀 보여주자고요. 이거 딱 드시고 들고 자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는 오이맛고추가 이 정도 좋은 품질의 고추들이 좀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식사 전이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아삭한 맛있는 고추 먹는 소리 들려주시면 네. 마트로 다들 오이맛고추 사러 달려가실 거예요.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네. 우리 경매사님 그 모습 보여주세요. 네. 아유 뭐 이거 안 매우니까 이거 맵진 않습니다. 아삭하니 달아요 또. 예. 오이맛고추 지금 품질도 좋고요. 맛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녁 전이라면요. 오이맛고추 어떠세요? 이상 오이맛고추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이맛고추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 야삭한 이 소리 아삭 자체가 소리가 너무 좋네요. 시원하게 좀 느껴집니다. 자, 계속해서 오이맛고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달 반입량 상황 어떤가요? 예, 그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일평균 반입량이 168톤으로 전년 동기 반입 물량 147톤에 비해서 약 14%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4% 증가를 했다고 하면 좀 시세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볼 때 3755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1,106원에 비해서 약 45%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물량이 증가했는데 가격도 같이 올랐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이유로는 강원 지역에 그 올 여름에 바이러스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10월 초에 10kg 상품 기준이 평균 가격이 5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단가 형성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 충남 공주 지역이라든가 경남 지역의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가격이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평균 가격인 2838원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희소식이 들리던데요. 이 고추 재배 농가에게 좀 애타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칼라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칼라병 방제약이 또 개발이 됐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한 농촌 지도사가 개발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발한 약재는 단백질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단백질에 미네랄을 결합해서 고추 칼라병의 매개체인 총체벌레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바이러스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약을 농촌 지도사께서 좀 개발을 했다는 게 정말 좀 큰 일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고추 칼라병이 고추 흑삭병이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한 번 걸리면 좀 답이 없는 병이기도 한데 이 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일명 그 고추 흑사병으로 그 불려지는 그 칼라병은요, 총체벌레가 그 매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발병하게 되면 고추 재배 농가에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고추가 칼라병에 걸리게 되면은 싹이 나는 신초 부위가 위축이 되고요. 심하면은 작물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병이 걸리지 않은 그 튼튼한 모종을 다시 심어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 그 고추 농사를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그 매개충인 총체벌레를 방제하고 병에 걸린 고추를 뽑아내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제 방법이 없어서 농가의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발한 약들을 실제 시험해 보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예, 그 용인 지역의 그 세 곳과 네. 전남 화순 등에서 3헥타르 규모의 고추 재배지에다가 사용을 했는데요. 네. 결과는 그 병충해 예방과 그 방제에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 농가의 그 말을 따르면 약제 적용 전에는 그 올봄 그 칼라병이 2번이나 그 발생이 돼서 고추밭을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약제 적용 후에는 아직까지 그 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생육도 좋아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추 농가에서는 정말 좀 이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그쵸, 좀 생각이 네. 되고요. 이 칼라병 격정이 없게 되니까 그만큼 수확량도 좋게 되고 상품도 좋은 상품을 재배하게 되니까 가격도 그만큼 좋은 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고추 칼라병 방제약은 고추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그 약재는 고추뿐만이 아니라 그 잔디나 벼의 세균병, 그다음에 상추, 토마토, 시금치, 블루베리, 딸기의 그 바이러스병에도 강력한 그 억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재는 잔류농약 분석과 중금속 검사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널리 보급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중인 지도사분이 개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바로 강형곤 지도사님이라고 아. 합니다. 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정말 좀 하셨습니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감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9,776원입니다. 최고가 12,830원, 최저가는 5,99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260원 더 떨어졌습니다. 고랭지 무드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814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는 1,980원입니다. 어제보다 4원 더 떨어졌습니다. 풋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75원이네요. 최고가 1,790원, 최저가는 7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8원 더 떨어졌습니다. 시설 감귤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6,045원이고요. 최고가는 7,280원, 최저가는 3,580원이네요. 어제보다 1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032원, 최고가 16,800원, 최저가는 5,250원이고요. 어제보다 160원 더 떨어진 평균가 13,032원이 되겠습니다. 청상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812원, 최고가는 2,650원, 최저가는 1,070원이네요. 어제보다 30원 더 올랐습니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580원, 최고가는 850원, 최저가는 370원이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3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764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돼지 삼겹살 1,781원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고요. 자, 돼지 목살입니다. 1,795원 역시나 어제보다 좀 하락한 가격이네요. 닭고기입니다. 5,440원 어제보다는 상승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사장님 올해 2019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요? 예, 지난 15일서부터 공공비축력 건조벼 매입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12월 32일까지 전국 4천여 곳의 그 검사장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럼 이 매입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2019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의 그 전국 산지의 쌀값을 벼로 환산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매입 직후 40kg 한 포대당 3만 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농가에 지급하고요.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에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좀 그럼 어떤 점들 좀 또 유념을 해야 할까요? 예, 농가들은 그 수매를 할 때 수매는 그 벼의 수분, 무게, 재현율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그 수분이 15%가 넘는 벼는 아예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또 재현율이 82% 이상인 벼만 특등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올해 또 쌀 농사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좋은 가격 결과까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공판장 이경철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감자와 수박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